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문계 당권 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조금 전 97그룹인 강병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97그룹의 출마 러시가 이어질까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초에는 친명 대 비명 혹은 친문의 구도로 치러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문 대표 당권 주자였던 전해철 전 장관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차례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신에 결이 다른 당권 주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7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재선의 강병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혁신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강병원 무엇보다 새로운 인물입니다. 강병원 무엇보다 준비된 인물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이끄는 새로운 민주당.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당 혁신과 통합의 징표입니다. 네, 71년생 강병원 의원은 친문 성향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을 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첫 국회의원 도전 당시 당내 경선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또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을 꺾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당내에서는 이 재선 의원 모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모임은 팬덤 정치 결별과 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 선거 패배 책임자 불출마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천명한다. 네, 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97그룹의 당권 도전 일단 첫 테이프를 끄는 셈이 됐습니다. 박용진, 박주민, 강훈식 의원도 곧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97그룹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후보를 좀 정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현재로서는 각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는 개파의 곁불을 쬐고 악성 팬덤 뒤에 숨었던 사람들이라면 당 쇄신과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97그룹 내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표현한 듯합니다.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박주민 의원도요. 출마와 관련한 의견들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원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도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와는 상관없는 독립적 고민인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97그룹에 앞서서 86그룹의 대표 주자도 출마 의사를 밝혔었죠. 김민석 의원인데요. 삼선의 김 의원은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편으로 한동안 정치에서 좀 떠나 있기는 했지만 정치 경력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가 않습니다.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이후에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20년 전인 2002년에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바가 있습니다. 97그룹을 향해서 인위적 세대 교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고 문제는 실력이죠. 제가 20대 때 김대중 대통령 70대를 보면서도 인위적인 세대교체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실력 있으면 그냥 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전 했었어요. 86이냐 97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 당내 갈등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김 의원은 앞서서 이 분당론을 슬쩍 흘리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통합을 더 잘할 수 있다 이 점을 내세운 겁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국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출마 이전에 대선 후보이자 지방선거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근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 네, 이 의원의 출마를 더 강하게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나 출마 의사를 밝힌 설훈 의원인데요. 이낙연계 좌장으로 불리는 설 의원은 지난 민주당 워크숍 당시에 이 의원의 방을 직접 찾아가서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다고 하죠. 이 의원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도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것이고 또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합의 제일 걸림돌이 뭐냐 이걸 이제 묻는다면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단합은 무조건 깨진다. 이게 전제가 있거든요. 네, 설 의원 5선인데요. 당 원로들도 모두 이 의원의 출마를 만료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건노가 김은기, 임채정, 정대천, 문희상 네. 이 상임 고문 5분하고 만나셨는데, 근데 특징적인 5분 상임 고문 중에서 4분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경쟁이 슬슬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룰 얘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 조정을 할 거냐,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설 의원은 공정성을 이유로 이 룰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 룰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공정성이 실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당 룰이 네.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참으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당헌입니다. 당헌 규정이 잘 돼 있어요. 네, 당헌 규정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 이낙연 캠프의 좌장으로서 당규상 이 무효표 처리 규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는데 이때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면서 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요. 여전히 관심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입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출마가 100% 확실하다. 또 스케줄상은 아마 7월 초일 것이다. 이렇게 시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문계 유력 주자들이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거취를 정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파 투쟁의 프레임으로 가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 저는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책임의 일단을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톡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네, 이 의원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일단 27일에는 안규백 전 준위원장과 1시간가량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붙이고 룰 관련 의견을 전달했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의원 측이 여의도 내 캠프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크숍 이후에 공개 행보는 줄었지만 이 로우키 행보로 물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지선 당시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트위터에서는 이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그리고 정치개혁을 주장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1판단 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이 공유한 기사는요. 어제 김동연 당선인이 국회에서 정치교체위원회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승자 독식 구조의 정치 구조 그리고 기득권 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놓음으로써 그와 같은 기득권 깨기에 솔선하고 성찰과 반성 위해서 민주당부터 변하겠다고 하는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이 정치 교체는 이 의원과 김 당선인이 대선 당시 단일화를 하면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두 사람이 정책 토론을 했었는데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정치권에서는 쇄신안으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초 민주당 혁신위에서 내놨던 의견이기도 한데요. 최근 민주당에서 이걸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의 홍익표 의원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한 겁니다. 후보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저도 한 3선을 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뭔가 그에 걸맞는 책임지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구나. 당의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총선이나 또는 다가오는 대선 등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네, 3선 이상 의원이 41명에 달하는 민주당에서는 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보인데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 규정이 담긴 혁신안에 대해서 대선 후보 시절 이 의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지역구를 좀 옮겨서 정치 좀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네, 그런데 이 규정은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혜진 의원이 워크숍이나 난상 토론에서 다뤄볼 만하다면서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혁신 경쟁 벌이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동일 지역의 3선상 연임 금지하는 거는 저 스스로 오래전부터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 지역에서 3번 정도 하고 나면은 본인이 가진 비전과 아젠다와 에너지와 아이디어 다 고갈됩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평생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8월 28일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초에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내일이면 바로 7월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전당대회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대명 여론 속 97그룹 강병원 의원 첫 출마 선언, 이재명 의원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